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현쌤입니다. 오늘은 세무2급 110회차 실무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실무시험 들어가기 전에 회사 이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 회사는 도원기업이구나. 이렇게 체크 한번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문제 1번부터는 이제 1번 전표 입력입니다. 자, 우선 1번 한번 볼게요. 자, 에코전자의 상장 주식 100주를 단기 투자 목적으로 한 주당 6만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증권거래 수수료 3만원이랑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자, 1번 문제는 단기 목적으로 주식을 구입했죠. 자, 그럼 계정 과목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해주셔야 되고, 자,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 주의하실 점 있죠. 자, 이때 거래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처리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다른 회사 주식 투자하는 활동은 우리 회사의 상거래와 관련이 없죠. 그래서 900번대 영업의 비용 쪽으로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 주의해 주시고요. 자, 1번 전표 입력 들어가겠습니다. 자, 1월 5일 자,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600만원. 자, 그 다음에 또 차변 수수료 비용, 이때 주의할 점 900번대 수수료 비용 넣어주셔야 돼요. 영업의 비용 쪽으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개 합쳐서 보통예금으로 지급되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요. 시험에서 주로 나오기도 한데 특히 회계 1급에서도 정말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무 2급이랑 회계 1급이랑 동시에 시험 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1번 필수적으로 잘 봐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특히 9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넣어줘야 된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신한은행 예금에서 이자 수익이 발생했고, 자, 이자 수익이 발생하면 은행에서 주는 거죠. 신한은행에서. 신한은행에서 이자를 줄 때 세금을 떼고 줍니다. 그 세금 공제하는 거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세금 떼고 42만 3천원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 자, 그러면 이자 수익은 이자 수익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세금 뗀 거 있죠? 이 원천징수 세액을 자산으로 처리를 하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선납 세금으로 해주셔야 돼요. 선납 세금. 자, 근데 2번 문제도요, 정말 자주 나옵니다. 그냥 기본 분기예요. 1번, 2번 둘 다. 회계 1급에서도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치러 가시는 분들은 1번, 2번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꼭 정리해 주시고요. 입력할게요. 자, 저는 대변부터 하겠습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죄송해요. 대변에 이자 수익 50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돈이 들어왔죠. 세금 떼고 42만 3천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7만 7천원 대처차액 뜨죠. 자, 이 7만 7천원은 세금을 저희가 원천징수 당한 거예요.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선납세금은 자산입니다. 자, 그래서 차변의 선납세금 7만 7천원 자산 증가, 자산으로 처리했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신축 공사를 했다. 저희가 건물을 새로 지었대요. 자, 신축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돈을 빌렸고, 돈을 빌리면 이자를 줘야 되죠. 그래서 이자를 250만원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자, 그리고 차입 원가 자본화 요건을 충족했으며 신축 공사 중인 건물은 2024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자, 지금 저희가 돈을 빌리고 이자를 줘야 되는 입장인데 돈을 왜 빌렸어요? 건물 공사 때문에 빌렸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이자 비용을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요. 건물 신축 공사에 들어간 매입 부대 비용이다 라고 해서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축 공사할 때 돈이 필요해서 차입했고요. 차입하면 이자를 줘야 되죠. 자, 이 이자를 신축 공사의 매입 부대 비용으로 봐서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돈을 빌렸고 이자를 줬다. 그러면 얘는 이자 비용으로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두 가지 구분해서 봐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차입 원가 자본화 요건 충족했다. 자, 이 말은 차입 원가라는 게 장기 차입금, 그 다음에 비용 들어갔죠? 차입금의 이자 비용을 차입 원가라고 하는 거고요. 이 이자 비용을 자본화하겠다. 자, 자본화하겠다라는 얘기는 자산 처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계에서 자본화 또는 자본적 이렇게 나오면 자산으로 처리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4월 30일 자,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우리 아직 신축 중이죠? 250 잡아주고, 자, 대변에 보통예금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4번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하고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했다. 자, 우리 회사 직원들 퇴사할 때 퇴직금 줘야 되죠. 그때를 대비해서 연금에 가입을 했대요. 자, 생산부서 직원에 대해서는 확정급여형으로 넣었고요. 영업부서에 대해서는 확정기여형으로 납입을 했대요.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시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고려하지 말 것. 자, 원래 시험에는 보통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따로따로 나오거든요. 근데 약간 난이도를 높이고 싶었나 봐요. 두 개가 같이 나왔어요. 자, 우선은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해주셔야 돼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좀 줄여서 태운이라고 적을게요. 자,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퇴직급여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계 처리하는 게 달라요. 다른 이유는 확정급여형은요. 자, 우리가 퇴직연금 가입을 하면 돈을 따박따박 넣겠죠. 그러면 거기 이자도 붙고 그 다음에 운용수익 같은 것들도 붙거든요. 그 운용수익을 회사가 들고 갑니다. 다시 얘기하면 확정급여형의 통장은 회사 거예요. 회사 거. 자, 회사 거기 때문에 이렇게 퇴직연금 운용자산, 자산으로 처리해주고 우리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해주고 자,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은 이 운용수익을 직원이 들고 갑니다. 직원이 들고 가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퇴직연금에 돈을 들어간 자체가 퇴직급여 지급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퇴직급여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회계 처리 한번 해볼게요. 자, 7월 10일 일단은 확정급여형부터 퇴직연금 운용자산 있죠? 넣어주시고 1,000만 원. 자, 그 다음에 또 차변에 퇴직급여. 자, 근데 영업부서기 때문에 800번대 800번대 넣어주시고 자, 두 개 합쳐가지고 보통예금 나갔죠? 대변에 보통예금. 자,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회계 처리하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전표로 입력해라. 하나로 뭉쳐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기계장치를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당좌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다. 자, 지금 계약금을 지급했다. 이 분계를 해주셔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차변에는 지급했기 때문에 선급금 적어주시고요. 선급금은 거래처 걸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대변에 당좌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고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세 가지 잘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증빙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는지 아니면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는지 계산서를 발급했는지 잘 봐주셔야 되고 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가세가 있는지 없는지. 자, 부가세가 10%다. 그러면 과세로 들어가고, 그죠? 과세. 자, 부가세가 0%고 수출이다. 그러면 영세. 자, 부가세가 면제다. 부가세가 없다. 그러면 면세. 이렇게 넣으시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매입인지 매출인지까지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매입 매출 전표 설명드릴 때 항상 강조해서 드리는 얘기는 증빙을 잘 체크해야 된다. 왜냐하면 매입 매출 전표는 유형 체크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 유형은 증빙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증빙을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자, 1번. 자, 매출처에 선물로 증정할 와인 세트를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았대요. 자, 일단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원래는 과세죠. 그죠? 자, 원래는 공제가 되면은 과세로 넣는데, 공제가 된다는 얘기는 사업에 필요한 걸로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제가 되면은 과세. 뭐 원재료 구입했다든지 상품 구입했다든지 아니면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해서 물건을 구입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세. 자, 공제가 안 되면 공제가 안 된다라고 해서 불공입니다. 불공제. 불공. 자,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내가 발급받았으면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따져 주셔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아까 매출처에 선물로 증정했다라고 했죠. 그러면 접대비로 사용한 거고요. 접대비는 불공 중에 하나입니다. 공제가 안 돼요. 자, 불공제 사유를 좀 적어 드릴게요. 자, 일단 사업과 관련이 없다. 사업과 무관하다. 자, 대부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라고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접대비 공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승용차 안 되는데 얘는 조건 있죠? 1000cc 초과하는 차량.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차량, 8인승 이하 차량. 얘들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면세 관련. 얘는 세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받아오시면 안 되는데 받아왔죠? 그래서 불공. 자, 토지도 마찬가지. 토지도 면세 쪽에 들어가요. 자, 그래서 얘들은 공제가 안 된다라고 해서 불공제. 지금 접대했죠? 그러면 불공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희 회계 처리 안 하고 프로그램에 바로바로 입력하시는 분들 많죠? 매입 매출 전표는. 그죠? 자, 바로 입력하시더라도 유형 같은 거는 이렇게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입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야 조금 실수가 방지되거든요. 자, 이렇게 잡아 놓고 그 다음에 분개하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지울게요. 지우고 등록할게요. 자, 이번에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가 주시고요. 자, 7월 7일. 자, 유형은 하단에 있죠. 하단에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지금 매입이고요. 54번 불공. 자, 품목 수량 단가 있죠? 얘들은 채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입력하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계정 과목 적으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시 한번 내가 입력한 게 맞는지 체크해 보시겠죠? 그때는 굳이 문제를 꼼꼼하게 보지 않아도 제가 이렇게 접대비라고 넣어놨기 때문에 아, 불공이구나 이렇게 체크가 가능해요. 네, 그래서 저는 보통 계정 과목을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10세트 구입했고 한 세트당 5만 원이죠. 자, 여기에다가 수량 단가 넣으셔도 되고요. 안 넣고 바로 50만 원에 5만 원 직접 넣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무조건 넣어주셔야 되고 전자의 1번 여체크. 자, 하단에 불공제 사유가 있죠. F2번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접대비 4번. 자, 여기 사유 있죠. 사유도 참고하시면 돼요. 4번.
자, 그 다음에 분계. 자, 분계 보니까 대금 5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그럼 1번 현금 잡아주시면 출금 원재료 뜨죠. 자, F2번 눌러주시고 저희는 접대비 그리고 매출 처니까 영업부의 매출 처니까 800번대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불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도 마찬가지예요. 증빙 체크하고 부가세 있는지 없는지 체크. 자, 공장에서 선풍기 현금으로 구입하고 아래와 같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일단은 받았기 때문에 매입이죠. 자, 일단은 매입이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이죠. 그럼 일단은 현 하고 부가세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 자, 부가세 있죠. 그러면 과세니까 현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100만 원에 부가세 10만 원이죠. 자, 그러면은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7월 20일. 자, 매입 쪽에 현과 61번 현과. 자, 선풍기, 소모품비로 처리하래요. 소모품비. 자, 우리 아까 100만 원에 부가세 10만 원이었죠? 자, 이렇게 적으니까 100만 원을 가지고 공급가액 부가세를 나눠줍니다. 자, 그래서 현가 입력하실 때에는 자, 품목에 소모품비 적고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잡아주시면 얘들이 알아서 나눠줘요. 그래서 처음부터 110만 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100만 원에 10만 원 나뉘죠.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하나마트. 자, 분계는 현금으로 구입했다. 1번 현금. 계정 과목은 소모품비로 처리해라. 그 다음에 공장이니까 500번대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현과는요. 여기 공급가액 있죠. 공급가액 넣어주실 때 부가세 포함한 공급 대가를 넣어주시면 얘들이 알아서 나눠집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미국에 직수출하고, 자, 직수출은 수출하시면 되죠. 자, 수출 또는 영세도 정답입니다. 변한 대로 넣어주시고요. 자, 8월 31일 수출 대금 전액을 달러로 받기로 하였다. 자, 여기에 환율이 여러 개가 나오죠. 그죠? 자, 여기에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수출은 선적일로 잡아주시면 돼요. 수출은 선적일이다. 이렇게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달러에다가 여기 환율 곱해주시면 원화금액 나오죠. 자, 8월 16일. 자, 여기 하단에 16번 수출 있죠. 저는 수출로 잡을게요. 자, 품목의 제품 매출. 자, 2개 곱해주시면 1,100만원. 자, F2번 눌러주시고요. 자, 거래처 걸어주시고. 자, 그럼 하단에 영세율 구분 나오죠. 네, 또 F2 눌러주시면 1번이 직접 수출, 3번이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저희는 직접 수출이죠. 1번. 수출 신고는 생략, 분계는 전액 외상이죠. 2번 외상. 자, 8월 30일에 받기로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외상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4번 세금 계산서 저희가 발급했죠. 공급자에 있죠. 자, 제품 공급하고 아래와 같이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대요. 자, 그럼 일단 11번 매출 과세, 매출 과세로 유형 체크해 주시고, 자, 8월 31일 날 기수령한 계약금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계약금 받은 게 있대요. 자, 저희가 계약금을 받았기 때문에 선수금이죠. 선수금 제외시키고 나머지 잔액은 당좌 수표로 수령했다. 당좌 수표를 받으면 현금으로 분계하시면 돼요. 현금. 자, 그러면 입력하도록 할게요. 9월 30일. 자, 유형은 11번 과세, 제품 매출.
자, 그 다음에 금액은 하단에 1800에 180 적혀 있죠. 전자의 1번 여체크 분계는 혼합. 자, 그럼 대변 자동으로 뜨고요. 차변의 계약금, 선수금, 부채 감소 180.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당좌 수표를 받았죠? 그러면 현금. 자, 그 다음에 5번.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크림으로부터 원재료 매입하고 영세율 발급받았다. 자, 저희가 받은 입장이죠? 그러면 매입 영세 쪽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10월 31일. 자, 하단에 52번 영세 있죠? 잡아주고 원재료 공급가액 600 거래처 크림. 자, 전자의 1번 여체크 해주시고 분계는 혼합. 자, 그럼 차변의 원재료 뜨죠? 대변의 보통 예금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쭉 입력을 해봤고요. 메인 매출 전표도 크게 특별했다, 뭐 꼬아서 냈다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다 기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틀린 거 있다? 그러면 기본 문제를 틀리신 거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 볼게요. 부가세 신고. 자, 일단은 1번은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일단은 감가상각 자산을 내가 취득해서 신고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명세서 자체가. 자, 그래서 얘는 토지 빼고 모든 자산을 다 넣어주시면 돼요. 자, 아래의 자산은 모두 감가상각 대상에 해당한다 적혀 있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 자산을 내가 취득해서 매입해서 이 명세서 작성한다 생각하시고요. 여기 해당하면 다 입력하시면 돼요. 토지 빼고 다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럼 취득일 볼게요. 컴퓨터 및 프린터 교체, 이거 비품이죠. 증빙 잘 받았죠? 자, 그 다음에 신축 공사비. 자, 신축 공사비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들어가면 되고, 자, 증빙 잘 받았죠? 자, 그 다음에 승용차 1500cc. 자,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업무용 승용차는 불공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불공인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그냥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하면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판단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차량 운반구로 등록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어컨은 비품이죠? 비품 구입했고요.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부가가치 탭 들어가시고요. 건물 등 감가상각 명세서 있죠? 여기 들어가 주시고, 자,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순차적으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2기 확정이죠? 10월부터 12월. 자, 여기 월 상호 있죠? 요거 다 채워주시면 됩니다. 10월 4일. 자, 상호는 검색해 주시면 되죠. 자, 자산은 비품이죠? 비품은 4번 기타입니다. 4번. 공급가액 넣어주시고. 끝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얘는 신축 공사비이기 때문에 건설 중인 자산이긴 한데 건설 중인 자산이 건물 쪽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다 짓고 나면 건물로 대체하죠. 그래서 1번 건물. 자, 지금은 건설 중인 자산인데 다 완성이 되면은 건물로 들어가잖아요. 결국에는 건물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1월 20일. 자, 승용차죠? 승용차는 3번 차량 운반구.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월 14일 시원마트. 자, 비품은 4번 기타로 잡아주시면 돼요. 4번 기타.
자, 이렇게 입력 다 해주시면 됩니다. 토지 빼고 입력 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위에 F11번 저장, 상단에 F11번 저장 눌러주시고 종료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부가세 신고서. 자, 1기 확정 신고 기간이래요. 자, 부가세 신고서 외에 다른 서류는 생략을 하고 불러온 데이터도 무시하고 다시 입력하래요. 자, 매출 자료, 매입 자료, 기타 자료. 자, 얘들 순차적으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부가가치 탭에 부가세 신고서. 자, 조회 기간 1기 확정이었죠. 그러면 4월부터 6월까지. 자, 여기 빨간색이 매출입니다. 여기에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전자세금 계산서를 매출했고요. 공급가액 세액 있고, 자, 근데 공급가액이 3억 2천이고요. 세액이 3천밖에 안 되죠. 자, 하단에 보니까 영세율 세금 계산서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대요. 자, 그럼 2천만 원 제외하고 과세는 3억으로 등록해 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과세의 세금 계산서 발급분 1번, 여기에다가 3억. 부가세는 자동으로 10% 뜨고, 자, 그 다음에 영세 쪽에도 세금 계산서 발급분 있죠. 5번에다가 2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얘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외 직수출. 자, 해외 직수출은 영세 기타입니다. 여기다가 1,500.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공급 대가. 자, 그러면 과세 쪽에 현금 영수증 있죠? 여기에 3번 넣어주시면 되고, 공급 대가라는 거는 부가세 포함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금액은 1,000만 원이고, 부가세는 100만 원이다. 두 개 합쳐서 공급 대가 1,100만 원이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은 금액이 부가세가 100만 원이다. 확실하게 좀 빠르게 볼 수 있는데, 금액이 내가 좀 잘 모르겠다. 그럴 때에는 공급 대가에 나누기 1.1 하시면은 공급 가액이 나옵니다. 자, 금액 잘 모르겠다 하실 때에는 나누기 1.1 하셔가지고 공급 가액 구한 다음에 금액에다가 넣고 부가세 또 넣고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매입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액이다. 자, 이렇게 있고, 자, 이 중에 운반용 화물차 매입액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재고자산이다. 자, 여기 세금 계산서 수취분 10번, 11번 있죠? 자, 10번 일반 매입, 11번 고정자산 매입. 자, 일반 매입은 고정자산 매입 제외하고 나머지예요. 그러면 11번의 고정이 뭐냐면, 감가상각 자산 생각하시면 돼요. 뭐 차량 운반구, 건물, 기계장치, 비품 이런 것들 있죠? 11번에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 위에 보시면 화물차가 있죠? 화물차는 11번입니다. 2,000에 200 예,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물차는 공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11번에만 넣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1억 5천에서 2천 제외하고 나머지 1억 3천만 원은 일반적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10번 있죠. 자, 얘는 뭐 상품, 원재료 또는 사무용품비 이런 거 매입했을 때 10번으로 들어간다 라고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입액은 다음과 같다. 자, 여기 일반 매입, 고정 매입. 자, 고정 매입 보시면 기계 설비죠. 기계 장치 이런 것들은 고정 매입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일반 매입 쪽에 두 개가 있는데 직원 관련되어 있죠? 그러면 요거는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근데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대요. 자,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부가세 10만 원 있죠? 이거 당연히 공제 안 되겠죠? 자, 따라서 얘는 입력하시면 안 돼요. 입력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제외시켜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입력해 볼게요. 자, 하단에 14번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눌러주시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41번, 42번 신용카드 매출 수령 금액 합계표가 있죠. 자, 여기에는 현금 영수증까지 포함입니다. 자, 그럼 우리 아까 41번에 대표자 빼고 직원 복리후생 있죠? 800에 80만 원만 등록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42번은 고정 매입, 기계 설비 있죠? 600에 60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볼게요.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은 90만 원으로 가정한다. 자, 그러면 90만 원, 얘는 저희가 지금 확정 신고하고 있죠. 근데 예정 때 90만 원 환급 못 받은 게 있대요. 자, 그러면은 부가세 신고서에 여기 하단에 보시면 21번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90만 원 입력해 주시면요. 저희가 원래는 1,460만 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예정 때 환급 못 받은 거 90 있죠? 요거 차감하고 1,370만 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1번 바 옆에 입력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자신고 세액공제 있죠? 전자,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만원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마 또는 바 클릭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54번 전자신고 세액공제, 자, 여기에다가 만원 넣어주시면, 자, 27번 보면 결국에 1,369만 원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뜨죠. 자,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고 위에 상단에 F7번 저장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부가세 신고서 전자신고 하시오. 자, 일기예정 전자신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1번 부가세 신고서와 관련 부속서류는 마감되어 있다. 자, 마감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전자신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적혀 있거든요. 이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신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부가세 신고서 있죠? 이거 시험 칠 때는 굳이 안 들어가 봐도 되는데 일단 한번 들어가서 보면 마감 적혀 있죠? 이렇게 마감이 되어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 메뉴 하단에 전자신고 보이시죠? 전자신고부터 클릭하시면 돼요. 자, 여기 들어가셔서 두 번째 탭 전자신고 제작, 일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3월까지 엔터. 자, 그러면 정상 마감 되어 있고요. 서식들이 들어와 있죠. 자, 정상 마감 되어 있고 저희는 첫 번째로 상단에 F4번 제작. 자, 비밀번호. 자, 비밀번호도 1234 1234 하라고 적혀 있어요. 적혀 있는 대로 넣어주시고 확인. 자, 그럼 데이터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뜨죠? 그 다음 두 번째로 F6번 홈택스 바로 가기. 자, 홈택스가요, 저희가 부가세 신고서 같은 거 전자신고하는 사이트예요. 자, 이렇게 팝업 창이 뜨면은 닫기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사이트가 뜨죠. 뭐 조회 발급, 민원증명, 신청 제출, 신고 납부 이렇게 뜨고, 자, 나중에 네이버에 홈택스 검색하시면 똑같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저희는 부가세 신고를 할 거고 전자 파일 변환시켜야겠죠? 자, 변환 대상 파일 선택 찾아보기 눌러주시고요. 자, 찾아보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오늘 날짜 적혀 있을 거예요. 더블 클릭해서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형식 검증하기, 검증 결과 확인, 얘들을 순차적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1234, 1234로 등록하셨죠? 자, 그 다음에 형식 검증 결과 확인, 내용 검증하기, 자, 결과 확인, 전자 파일 제출. 자, 그러면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은 매출액이고요. 실제로 납부할 세액 나와 있죠. 오, 왜 이렇게 많죠? 너무 많은데? 이 금액 많긴 하네요. 예, 맞긴 한데 많아서 약간 의아했어요. 자, 이렇게 나왔고 전자 파일 제출하기. 자, 제출하기 하면 부가세 신고서 접수증 이렇게 뜨죠. 이렇게 뜨면은 잘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닫기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도 닫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자신고는 사실 크게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점수 비중이 낮죠.
그래도 우리 1, 2점 중요하니까 요거 틀리지 않도록 순서 잘 지켜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